태백산 끝자락이 바다로 내려앉는다는 영덕 축산함. 주말 아침 한 수산물 센터 앞에서 재범이가 해산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도다리. 아빠가 새벽 바다에 나가 잡아온 싱싱한 파러들입니다. 뭔가요, 얘는? 이 참가재미. 술에도 능숙하게 다룹니다. 옳지, 잘한다. 아들. 옳지. 오, 잘하는데. 이곳에는 엄마 가게가 있습니다. 선장인 아빠가 직접 잡은 생선들을 엄마가 소도매로 팝니다. 생선들을 크기별로 선별하고 물의 온도와 염도도 일일이 맞춥니다. 손님 응대 말고도 할 일이 제법 많습니다. 재범이가 토요일 일요일 오면은 지가 올려주고 그런 거 시키기는 싫은데 그냥 지가 엄마 도와준다고 그렇게 좀 해요. 항상 씩씩했던 엄마 은재 씨. 그런데 엄마가 얼마 전부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일 때문인데요.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까지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무려 엿새 동안 타오른 불길은 서울 여의도의 약 156배 면적을 태운 뒤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3,600여 채. 피해본 가구 중에는 재범인에도 있었습니다. 집 뒤편 축대에는 아직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옥명이거든요, 옥명. 여기 보면은 그 아직까지도 끓음이 있어요. 사진 앨범, 뭐 결혼 사진 심지어 뭐 위에 뭐 사소한 거 폐물까지 에다가 뭐 옷까지 뭐 생활하는 용품들 다 없어요. 일체 하나 뭐 하나 건져온 거 없이 다 타버렸어요. 반년이 지났지만 마을 곳곳에는 화재 흔적들이 있습니다. 재범이네 역시 집을 다시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가건물만 지어놓은 상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날, 재범이와 엄마는 눈앞에서 집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시집이 왔는 지 23년 됐는데 10년 만에 집을 짓어요. 10년 만에 시집 와서 10년 만에. 그래서 그 집에서 저 아이를 가지고 우리 막내 재범이를 가지고 놓고 제가 다 일궈놨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니까는. 엄마가 왜 저렇게 속상해하는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찔 때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야 돼요. 그냥 예전처럼 엄마가 많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엄마 힘든 거는 보면은 너무 아쉽죠, 엄마가. 엄마는 젊은데 저렇게 일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좀 더 열심히 도와드리는 겁니다. 엄마, 이거 아까 전에 그 손님들 좀 갖다 드리고 올래? 해결시키신 분! 다행히 넉살이 좋아 이 정도 심부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엄마가 웃음을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재범이와 학교 얘기를 할 때인데요. 10월 1일 날이 또 강릉에 또 기차여행대 가거든요. 단체 티도 마차가 가고 또 요합전세 또 5월 달인가 울릉도도 갔다 왔고. 저는 이때까지 아이 서희를 다 축산항 초등학교 보내면서 시골 학교에 축산항 초등학교에 큰 자랑이고 지금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제법 이른 아침, 재범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쿨버스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는 건 학교가 멀어도 너무 멀기 때문인데요. 재범이는 언제나 스쿨버스 첫 번째 승객.
친구 없이 혼자 15분가량을 가다 보면 드디어 동승자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탑승객도 늘어납니다. 얘가 3학년 최서연. 지금 지내고 3학년 지금 계획 보고 죽는 거예요. 얘가 김시우.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지나야 합니다. 재범이 집까지 태운 산불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원래는 저까지 저 싹 다 밀어졌잖아. 저기 다 불난 곳이에요. 여기 근처만 와도 불냄새 나고 그랬어요. 탄내 나고 나무 탄내 나고. 무서웠겠다.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지. 사방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한가운데에 학교가 있습니다. 재범이가 매일 40분 동안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축산항 초등학교는 1944년 개교해 8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쳤던 항구 마을을 증명하듯 한때 전교생 수가 800명에 이르렀고 84년에는 자체 급식을 시행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교생은 14명. 선생님이 두 학년씩을 함께 맡는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6학년도 한 교실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는데요. 재범이 혼자만 5학년. 그렇지, 저녁이야. 자, 6학년은 48쪽. 48쪽 펴고요. 오케이, 굿. 담임 선생님은 과목에 따라 두 학년을 함께 혹은 따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영양소라 불리는 제일 중요한 영양소 3가지를 한번 예시까지 들여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단백질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거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수학, 국어 이런 거는 이제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40분이면 온전히 40분을 한 학년에게 쏟을 수 없다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학교 운동장이 소란스러워집니다. 텐트가 세워지더니 선생님들이 음식을 들고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보이네요. 아이들도 한껏 들뜬 표정으로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뭐 하는 날이에요? 고기 굽기. 고기 굽는 날이야? 오늘은 캠핑하는 날. 1학년 미애는 특히 기대가 큽니다. 전 처음이에요. 운동장 캠핑은 축산항 초등학교의 연중 행사입니다. 얘들아 캠핑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캠파이어. 캠프파이어, 마시멜로. 장기자랑. 장기자랑. 미애의 댄스로 장기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뭐 보여줄 거예요? 상드럼이라는 악기를 연주할 거예요. 어제부터 연습했지만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장기를 선보입니다. 내리는 후반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도 교육이라는 것이 교장 선생님의 생각.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아이들이 혹시 내 이 특기와 적성이 이제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학교 교실 안보다가는 밖으로 애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